기록적인 폭염이 꺾이고 초가을에 들어서면서 이제 가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린답니다. 통상 날씨가 추워지면요 개체의 수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기들도 추우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모기에 잘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 말라리아 주의보도 내려지고요. 일본 뇌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오시니까 좋은데요. 그럼 예, 이렇게 직접 전문의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듣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해하기도 좋고 훨씬 더 뭔가 강력하게 느낌이 와서 또 주의할 것도 더 잘 지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게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서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일단 모기는 우리가 평소에도 뭐 잘 물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스 바르면 낫고 이러는데 말라리아, 일본 뇌염 이런 말과 같이 기사가 나다 보니까요. 네. 일단 말라리아가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걸리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모기 얘기를 좀 이제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말라리아라는 병은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는 모기에 사람이 물려서 이제 걸리거든요. 그럼 말라리아 원충이 뭐냐? 네. 이 말라리아 원충은 그 단세포 동물입니다. 단세포 동물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간하고 적혈구 내에서는 그 증식이 무성생식이라고 증식이 가능하고 모기한테서는 그 안에서 유성생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원충은 원래 모기의 기생충입니다. 사람은 영양분 공급처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모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모기들이 다 병을 옮기느냐? 아닙니다. 이제 이제 모기를 제가 좀 구분하는 이제 분류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집모기라고 해서 사람 사는 곳에 사는 곳에는 집모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집모기 중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빨간 집모기. 네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맨날 물리고 사는 모기라고 보시면 많이 됩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크기가 좀 작고 어두운 작은 빨간 집모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일본 뇌염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은 논, 수로 이렇게 평양지대에 이렇게 농사 짓는 곳에는 그 얼룩날개 모기. 네. 그러니까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제일 많은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얼룩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학질 모기, 말라리아 모기, 스텔스 모기라고 해서 말라리아로 옮깁니다. 그러면 얼룩날개 모기는 논밭에 있으면 집에는 없나요? 집이 아니라 물 있는 곳에 있습니다. 물 웅덩이 이런 건데요. 물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모든 모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평균 30일 정도의 생애 동안 중에서 20일을 부화합니다. 이제 성충으로 부화하는 데 걸리고 이제 성충이 된 후에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사람도 물고 하고 사는데 이 20일 동안에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기는 무조건 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 논이 있는 이렇게 논이나 하여튼 우리나라 어떤 곳이든 간에 물이 있는 곳에는 얼룩날개 모기가 있고 그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를 이제 매개를 합니다. 그리고 숲에 가면 순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줄 순모기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 이 흰줄 순모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매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집모기, 얼룩날개 모기, 순모기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 중에서 얼룩날개 모기들의 일부가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얼룩날모기라고 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느냐 아니거든요. 그 모기는 원래 되게 청조한 동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모기는 이슬 먹고 살고요. 꿀 먹고 살고 과일쟁이 먹고 살고 모든 모기 수컷은 이런 아주 청조한 동물이고. 저희가 모기하면 흡혈귀를 알고 있는데 피 빨아먹는.
근데 이제 성충 중에서 암컷 중에서 이제 그 부화하기 직전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사람한테 와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단백질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암컷 모기 중에서 이제 그 말라리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또 특징이 또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모기 하면 윙하고 막 소리 내면서 네,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모기들은 수컷입니다. 아, 소리 내는 건 수컷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말라리아를 진짜 일으키는 모기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무는 스텔스 모기라고 하는데 조용히 물고 갑니다. 근데 어머나. 그러면 이제 막 소리가 나는 모기가 있으면 괜찮은 건 아니죠. 그 옆에 보통 이제 수컷이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암컷을 좀 뭐 유인하고 그렇군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변에 암컷 모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간간에 그 조용히 물고 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암컷 스텔스 얼룩날개 모기다. 와, 오늘 모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선생님께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모기들 소리를 내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핏바람 먹는다고. 근데 말씀하셨지만 핏바람 먹는 건 암컷 모기고 소리 내는 거는 수컷 모기인데 보통 많이 희생된 거는 소리 내고 다니는 수컷 모기들을 많이 때려잡잖아요. 이런 표현 된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시 모기 얘기. 모기 정말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빨간진 모기 있지 않습니까? 얼룩날개는 실제 얼룩날개라고 하셨고 논밭에 물 있는 데 있고 빨간진 모기 빨간색이에요? 약간 그 노란색에 가까운 그냥 일반진 모기에는 몸통이 노란색에 가까운데 빨간진 모기는 크기가 작으면서 그 색깔이 짙고 이제 그 안에 뭐 이렇게 하얗게 줄이가 있는데 사실 작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말씀하셨지만 얼룩날개 모기는 말라리아를 감염시킬 수 있고 작은 빨간진 모기는 아까 일본 내용 감염시킬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육안으로 뭔가 보여야 얼룩날개 날아다니면 피하고 빨간 거 날아다니면 피하고 이럴 텐데 육안으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피하죠? 이제 그 일본 내염을 유발하는 그 작은 빨간진 모기는 사실은 조류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돼지 축사나 뭐 이런 조류가 있는 그런 야외 활동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런 말라리아를 하는 얼룩날개 모기는 사실 어디서나 물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모기를 쭉 정리를 해주셨고 어떤 모기가 어떤 질병을 감염시키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국내에서 지금 말라리아 주의보도 내려졌고 하지 않나요? 네. 특별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나요? 이제 결국은 이제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어야지만 감염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발생은 하고는 있지만 그 대규모 유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행이 북한 같은 경우는 방역 상황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환자는 휴전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일회성에 뭐 이렇게 휴전선 넘어서 어쩌다 발생하고 이런 거겠고 또 휴전선 인근이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람 간 이렇게 그 전파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보통 이제 말라리아 그러면 우리가 한강 이북에서만 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들어 유독 한강 이남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는 그런 군집 환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모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생활을 하다 죽는데 활동 반경이 1km를 못 넘어갑니다. 날개가 약해요. 바람을 타도 2km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환자가 2주 이내에 2명이 동시에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멀리서 날라온 뭐 외국에서 날라온 모기가 감염시킨 게 아니라 환자가 있고 그 모기가 다른 환자를 그 환자를 통해서 감염된 모기가 다른 환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토착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한강 남쪽에서 군집 발생들이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환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말라리아가 휴전선 부근이 아니라 한강 이남 쪽까지 수도권까지 다 위험 지역으로 지금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유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강 이남이라고 안전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누구든 다 말라리아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그 확장되고 있는지 범위가 그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까? 뭐 이제 결국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길어지고 모기 활동 기간도 길어지고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모기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전파를 주변에 1km 이상 못 날아가기 때문에 그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위험 지역 휴전선 이게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환자 발생이 어디서 했느냐. 그게 그 지역 옆에가 이제 위험 지역이라고 보시죠.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일반 감기랑 비슷하단 말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일반 감기랑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감기랑은 사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른데 이제 맨 처음에 말라리아가 시작을 해서 이제 초기 증상이 그냥 감기 몸살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고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열이 40도 이상 나면서 엄청난 오한이 들고 열 발작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심한 그 열과 그 이제 전신 증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열과 전신 증상이 하루 건너뛰어서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3.1열 말라리아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열 40도가 나는 경우가 쉽지도 않은데 그게 계속 그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열이 왜 나냐? 말라리아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적혈구랑 간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와 가지고 적혈구가 한꺼번에 쫙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나갈 때도 한꺼번에 나가요. 그러면 적혈구가 깨지면서 이제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적인 열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상된 적혈구는 그 비장에 가서 이제 제거가 되면서 비장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3.1열 말라리아는 막 사망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장이 커져갖고 비장 파열돼 갖고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열이 정말로 심하게 나는데 이게 한번 주기를 갖춘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가가지고 진단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에서 유행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말라리아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3.1열 말라리아만 있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잘 되고 이렇게 비장 파열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렇죠.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뇌도 침범하고 하면서 사실 바로 전문가가 진단을 해도 다 못 살립니다. 뭐 많게는 한 35에서 40%까지 사망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열대열 말라리아가 위험한 지역을 여행하고 오셔서 막 2, 3주 이내에 열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말라리아 최고 예방법은 물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데 사실 모기에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건 아니고 아무리 뭐 기피제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백신이 있나요? 일단 이제 뭐 어떤 예방책이라 그러면 백신, 예방약, 원인 회피 뭐 결국은 이 3가지입니다. 네. 말라리아는 백신 승인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데 이건 이제 2021년에 WHO에서 그 소아 대상으로 승인된 백신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그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말라리아 예방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열대열 말라리아가 유행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갈 때 미리 예방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약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말라리아를 어떻게 이제 회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모기 기피제, 모기장 같은 거 쓰면서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모기라는 게 물이 없으면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 지나가고 장마 후에 이제 모기가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알을 잔뜩 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무릉동이를 없애는 것 자체가 모기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모기가 이제 그 한 열흘 정도 동안 암컷 모기가 한 6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는데 그 이제 무릉동이를 없앨 수 없다 그러면 그 무릉동이를 방역해갖고 장구벌레를 없애주면 이제 그 모기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릉동이 없애고 또 무릉동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방역당국에서 방역을 잘해주고 이런 게 사실 실제적으로는 모기 자체로 인한 모든 질환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활동도 함께 하고 본인은 기피제 사용 잘 하고 혹시 외국에서 열대지방 갔다 오셨으면 반드시 그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말라리아랑 같이 또 하나 무서운 모기맥의 감염병 일본뇌염이거든요. 일본뇌염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말라리아랑 뭐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본뇌염은 사실은 걸리는 분들은 많은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1%가 안 됩니다. 아, 증상이 없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작년에 17명 한 뭐 10명에서 20명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그 기본적인 모기 예방법을 준수한다 그러면 잘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좀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거나 그랬을 때 일본뇌염도 반드시 간별 진단에 넣고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 모기 진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기 매개체 감염에 좀 조심하시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 끝으로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모기 기피제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바르는 거 말씀하십니까? 바르는 거는 한 8시간 가고요. 예. 그 스프레이 형태는 한 4시간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선블럭이랑 같이 바르실 때 네. 선블럭 먼저 바르고 모기 기피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모기 기피제가 제일 바깥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올 가을 이런 모기 맥의 감염병 걸리지 않도록 특히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기가 기승이라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